이번 주제는 미성년자 때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는데 가끔 그런 소리를 해. 아이고 경제활동을 일찍 시작했네 우리 친구는. 돈벌이를 일찍 시작했네 몇 살 무렵부터. 그러면 저도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요 이래. 큰 돈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 이른 나이가 있더라는 거야. 내가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래서 이분이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몇 살까지며 경제적으로는 얼마큼 더 할 수 있는가를 봐. 영유아 때 나타나는 분들도 있나요? 이게 나이대를 이렇게 풀다 보면 3세, 7세, 11세 하면서 18세. 희한하네. 돈벌이를 일찍 했네 내가 이래. 그럼 네 그래. 저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래. 뭐 아들이나 딸이 있어요.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저희 애가 좀 이쁘장하게 생겨서 아역 배우나 이런 걸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벌이를 보고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치. 보통들 제가 움직일 때 나이대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 아이는 보니까 17, 18 되니까 그게 움직였어. 그래서 내가 이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네 이러거든. 그치 그렇게 볼 수가 있지. 근데 또 한 가지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유아기 때, 영아기 때는 그렇다고 쳐. 그래도 유아기 때 말귀 알아듣고 이럴 나이에 얘가 돈벌이를 하면서 뭐 아역배우라든가 뭔가 좀 고단한 일에 있었다? 근데 그 아이는 그게 좋아서 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시키니까 했어? 그럼 얘는 고달픔으로 나타나겠지. 뭐 7, 8세 이때쯤이겠지. 보통 아역배우들 그렇게 하는지 하니까. 물론 그게 성향적으로 맞아서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부모의 또 강요나 뭣도 모르고 하는 애들이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뭐 재물을 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옛날 엄마 아빠들은 어땠어? 그 엄마 아빠 세대들은 10살만 넘어가면 돈벌이라는 세대야. 농사를 거들어도 돈벌이를 한 거고 그치? 그렇게 근데 그분들은 돈벌이라고 나타나지 않아. 고달픔이라고 나타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솔직히 볼 수 있어. 근데 그런 걸 일부러 보진 않는데 간혹가다 걸려. 나이대별로 이렇게 풀다 보면 이 돈벌이 일찍 시작했네 그러고. 요즘 그 아이들 트로트 가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도 이제 알 수는 있겠네요. 근데 지금 트로트 가수 하는 친구들 중에 가정사가 완만한 애들은 거의 없어. 성공한 애들 중에 그지? 한두 명만 빼놓고는 거의 조금 가정사가 완만한 친구들은 없었다는 거야. 그럼 가네들한테 그건 역경이야.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 성공할 수 있는 운을 가졌던 아이들이고 그 해에 그럴 운이 있었던 거겠지? 가수 뭐뭐뭐 누구 또 김땡땡 정땡땡 이런 애들 봐봐.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 사랑은 받고 컸을 수 있지만 하나는 사랑도 없었고. 근데 걔네들이 뭐야? 지금 최고의 탑스타들 아니야. 그치? 편부모 가정에서도 애가 뭐 군밤을 파도 군공을 팔면서도 훌륭하게 자랐고 그런 애들은 역경을 딛고 초년 성공을 한 경우에 해당이 돼. 근데 그거를 내가 뭐라 그랬어? 초년 성공은 말년이 힘들 수 있다 그랬지. 그걸 잘 얼만큼 끌고 나가느냐에 달린 거지. 그것도 그 사람들의 운에 또 여러 형태로 작용이 들어서 구설수가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져 버린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1 때부터 나가서부터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주변 사람들 보면은 20대 후반에도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50에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요. 이제 궁금했던 게 어릴 때부터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가 있지 않을까? 있죠. 왜냐면 각자 개인마다 사주가 다 있는데 일찍부터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들은 첫 번째는 조실부모를 해야 되는 사주라든지 양쪽 부모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안 계시거나 두 부모님이 일찍 가시고 또 하나는 사주상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 그리고 고향을 등지고 타양에서 살아야 되는 사주들. 왜냐면 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닌데 부모랑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이를테면 집이 뭐 충청도야. 근데 갑자기 서울에 와서 막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고향을 등지고 타양으로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마살이 들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사주에는 이것이 장성이라고 해요. 장성살이 들어있는 살인데 이 장성은
어떻게 갈림길에 서 있어요. 잘 이거를 해석을 하면 나라의 록을 먹는 사주예요. 아, 네. 검경찰이라든지 뭐 직업군인이라든지 별을 달고 살아야 돼. 굉장히 센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 장성살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객지에서 혼자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설 쪽에 이런 말 하긴 좀 노가다 이런 얘기 있잖아. 네. 막노동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손에 다 기계를 가지고 벽돌을 나르고 그쵸 뭔가를 들고 있어. 근데 이 장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주에 칼, 그러니까 메스나 총 네.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주가 잘 가꾸어서 팔바꿈이 되면 나라의 록을 먹는 사주잖아. 네. 검경찰, 직업군인, 뭐 의사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근데 이게 도안이면 뭐야? 이 뒤집어지면 일용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면 참 있잖아 웃겨요. 대통령하고 노숙자하고 사주가 똑같아. 근데 왜 각자 틀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주는 똑같지만 조상님의 내력이 틀리고 관상이 틀리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틀린 거야. 조상님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죠. 그리고 쌍둥이도 똑같이 생겼는데 왜 사주가 틀릴까? 사주는 똑같은 한날 한시인데 하나는 순딩이고 하나는 또 발라당 까졌어. 조상님도 똑같을 텐데. 그렇지. 근데 왜 그럴까? 엄마 아빠 유전자가 틀리잖아. 감독님과 나도 다 마찬가지잖아. 두 분이 합작을 해서 우리를 만들어낸 거잖아. 네. 그래서 뭐 나쁜 거는 엄마를 닮았니 아빠를 닮았니 이런 걸 많이 하잖아. 네. 근데 분명한 건 머리 좋은 건 목의 유전이 맞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주들을 보면 일찍부터 내가 나가서 벌어야 되고 이런 사주들이 다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도안이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일찍 나가서 돈 버는 사주들이 잘 되면은 진짜 잘 되거나 그렇죠. 안 되면은 진짜 안 되거나. 그래 맞아. 그 도안이면 뭐라니까. 일찍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 중에 약간 있어. 자수성. 진짜 개미처럼 열심히 벌어가지고 공 심은데 공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서 진짜 고생을 하고 이루는 사람이 있고 고생을 해도 계단 3개 올라가면 툭 미끄러지고 툭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주가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내가 또 한 번 정도의 인생에 대한 상담도 필요해요. 그리고 아닌 것은 또 한 번씩 참고로 해서 감독님 앞에 가는데 큰 바위가 있어. 혼자 못 치워. 포크레인이 와서 걷어내야지. 혼자서 그거 민다고 되니? 안 돼. 이제 선생님이 이제 119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좀 치워주십사. 이렇게 해서 좀 살아야 되니. 대신 우리가 그냥은 아니잖아. 우리도 음식을 바쳐서 오늘 이렇게 젖은 옷을 벗고 풍족하게 입으시고 조상님들도 아무게 이제 우리 또 김 감독이 좀 살아야 되니까 좀 도와줘 보세요. 이제 와이루를 쓰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먹은 자리는 물을 킨다 그랬어. 그치? 내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조상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먹은 만큼 주시지는 않아요. 당신들이 받으시면 그거를 10배, 20배로 자손들한테 주시려고 하지. 거기서 끝을 내시지는 않아. 감독님이 곧 죽으면 조상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분들이 만약에 변화를 좀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모아님 도라고 하셨는데 좀 중간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감독님 어떤 믿음이든 참 좋아요. 나를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내 믿음을 열심히 믿고 가시는데 무속 선생님이나 이런 쪽으로 한 번 정도는 믿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 그걸 분석을 해서 내 머리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 후에 내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정성을 한번 들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원사 뱃돌할매입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일찍부터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팔자 있을까요? 많이 있죠. 자, 사주팔자는 자기가 타고나는 것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주팔자는 기부하다 그러죠. 부모님의 덕이 악하고 또 형제일신에 도움이 없고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고향을 등을 지고 타향해서 뭐 지금은 좀 드물지만 옛날에는 신문 배달, 구두 닦기, 우유 배달 이런 게 많았죠.
그런 거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기구한 사주팔자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사주학으로 보면은 비견, 겁재, 또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은 간목, 일주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 생활고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자 우대에서는 보면 벼슬을 하신 분들이 많아. 그 우대에서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부자이시던 분들이 많아. 그런데 어느 대에 뭐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이 집안이 망했어. 보면 그런 주력을 가서 보면 대부분은 산소탈이 나가지고 집안이 몰살한 집안들이 많아요. 그 후로 그 밑에 자손들이 굉장히 궁핍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나가서 돈을 벌다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실장님처럼 지금 건장한 청년이 되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지무지 많이 허덕이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실장님보다 더 큰 부자가 돼가지고 정말 잘 사는 분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찍부터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팔자라 해서 무조건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당연하죠. 그냥 개 중에는 자수성가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도 언덕을 비벼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 네. 그 언덕이라는 게 없어진 거잖아. 그치? 기대치가 없잖아. 금전적인 기대치가 없으니까 나온 거잖아. 자, 오늘의 주제는 꼭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는 나쁜 영향을 미쳐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년의 고력이 심한 사람이지. 그러면 초년의 고력이 심해서 본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장이 된 사람도 있어. 본인이 돈을 벌어서 본인이 쓰기 위해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 본인이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주팔자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은 천고가 들어오면 많이 그래요. 고독한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산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그런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생님께 왔습니다. 네네. 아직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빨리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냥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좋은 조언을 해주죠. 자, 이 사람 사주는 분명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상담료도 제대로 못 가지고 온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나는 이렇게 해요. 자,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하고 싶은 거 말고 가장 잘하는 거. 나는 그걸 뚫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로의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모든 것이 금전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 자기가 잘하는 거는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하는 것인데 그 외의 것을 희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차후에도 늦지 않다.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을 뚫어주면 거기서 돈을 벌더라고 말이죠.